과거 뉴스 속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 뉴스 여행 영상실로 오늘 N. 안녕하세요. 라떼 앵커 이현웅.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예진 씨. 네. 2022년도 벌써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네. 어떻게 올 한 해 특별한 계획 잘 세우고 잘 지키고 계신가요? 저는 계획이 있죠. 뭔데요? 저는 커피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바리스타 자격증을 좀 따보고 싶어요. 이번 진짜로? 연도에. 네. 아니, 그것도 막 2급, 1급 막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꼭 따면은 대접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요즘은 저희처럼 이렇게 새해 다짐하는 사람들을 결심족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앞으로 새로운 뭔가를 다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난해의 결심은 또 잘 실천했는지, 지지난해의 나는 어땠는지 돌아보면서 계획을 세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딱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오늘도 라떼 뉴스 알차게 준비해봤거든요. 네. 그럼 오늘의 뉴스 속으로 떠나보시죠. (1998년 1월 12일) 명동에서는 외채 상환 금모으기 범국민 운동 발대식이 개최됐는데요. 이날 전국 106개 시민단체와 각계 인사가 함께 모였고 종교마저 추월해 하나됨을 보였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존중하며 근검절약하는 우리 국민 정신을 되찾아야 합니다. 이 발대식의 배경에는 바로 1997년 외환위기가 있었죠. 당시 우리가 IMF에 빌린 돈은 총 195억 달러. 이 돈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은행은 통폐합됐고 많은 기업이 도산했으며 정리해고된 사람들은 거리를 배회하며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실직자들이 거리로 나앉게 됐고 구직 행렬이 꼬리를 무는 등 1950년 한국전쟁 이래 최대의 시련을 맞이한 것이다. 저 98년, 97년, 98년 이때 제가 10살 정도 됐을 때니까 네. 기억이 좀 나는데 진짜 뭐 연이어서 부도 기사가 계속해서 나왔고 진짜 주변에 보면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힘든 시기를 겪고 좌절할 법도 한데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렇지 않았죠. 국민들은 절망 속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금을 모읍시다. 금으로 외환을 가져올 수 있어요. 1998년 1월 5일 주택은행에서부터 시작된 금모으기 운동에 국민들은 모두 적극적으로 나섰는데요.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뭐 아주 마음속 깊이 마음속에서부터 기쁜 마음으로서 가져왔습니다. 제 돌반지도 저 때 다 이제 기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이제 돌잔치 때 받았던 그런 금 부치들을 다 파셨다고 하더라고요. 2달 만에 이 운동에 참여한 국민은 무려 350만 명, 약 227톤의 금이 모였습니다. 이후 한국은 IMF의 요구사항을 엄격하게 지키며 IMF 3년 8개월 만인 2001년 8월 채무 전액을 조기에 갚고 구제금융을 완전히 졸업했는데요. 그 배경엔 돌반지까지 내놓으며 금모으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선 국민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진짜 이 얘기는 몇 번을 다시 봐도 너무 뿌듯하고 맞아요. 이런 나라가 있을까? 진짜 너무 신기하고 그래요. 지금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래도 우리나라 또 하겠죠? 맞아요. 네.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982년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1982년 1월 12일 야간 통행 금지의 해제 이후 서울시 형사기동대 발대식이 있었던 날입니다. 36년 4개월간 지속돼 왔던 야간 통행 금지가 해제된 후 정부의 가장 큰 걱정은 바로 범죄였는데요. 형사기동대는 통행금지 해제 조치에 따라 강력 사건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발족된 것으로 경찰서마다 최신 장비를 갖추고 살인, 강도 등 강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즉각 출동해서 초동 수사를 벌이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뭐 외국에서도 항상 치안 맞아요. 이걸로 1위 유명하잖아요. 나라인데. 근데 저렇게 좀 범죄가 걱정되던 때가 있었네요. 갑작스러운 자유가 사회 혼란이나 강력 범죄로 번질 수 있다는 생각에 정부는 치안 확보에 더욱 힘을 쏟았습니다. 특히 일선 경찰은 모두 심야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는데요. 뭐 시민분들은 당연히 이렇게 좀 든든한 그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 경찰분들 고생이 정말 많으셨겠어요. 맞아요. 풀 야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야간 일제 단속을 위해 당시 동원된 경찰만 2만여 명. 그러나 이런 정부의 생각과 현실은 달랐는데요.
지난 1년간의 수도권 치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범죄 발생률은 연 평균 증가율인 8%에 비해 1.2%나 떨어졌고 교통사고 역시 2%나 줄어들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통금 해제와 더불어 우리 국민의 질서의식이 오히려 높아졌음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그저 자율성만 누린 것이 아닌 책임성을 더해 이뤄낸 놀라운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유, 진짜 뭐 책임감 하면 또 우리나라 국민성 맞아요. 빠질 수가 없잖아요. 경찰분들의 노력이 있기도 했지만 진짜 우리나라 하면 또 책임성도 빠질 맞아요. 수 없어요, 국민성에서.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2010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000년대 이후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진은 2010년 1월 12일 카리브해의 섬나라 아이티에서 발생했는데요. 이곳에서는 무려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해 사망자만 30만 명에 이르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평화로운 한낮의 제과점 매장 안. 그런데 화면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화면 아래쪽 빨간 옷을 입은 남성이 뛰어나오는 것을 시작으로 손님과 직원을 가리지 않고 매장 안에 있던 사람들이 문을 향해 앞다퉈 뛰어갑니다. 놀란 사람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달리는 차량에서 뛰어내리기도 합니다. 화면 위쪽의 건물은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 폭삭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우,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보니까. 지진은 수도 포르토프랭스에서 남서쪽으로 15km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했는데요. 이 지진은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수도와 가까운 지점에서 발생한 것은 물론 지진의 깊이가 얕았고 내진 설계된 건축물이 거의 없었다는 문제가 두루 겹치면서 최악의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뭐 여러 가지 원인들 설명해 주셨는데 뭐 또 다른 원인도 있었을까요? 이 세계 주요 지진대와 화산대 활동이 중첩된 지역인 이 환태평양 조산대를 불의 고리라고 부르거든요. 그쵸. 근데 이 아이티가 이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12년 전 발생했던 이 지진의 피해도 여전히 상당수 복구되지 못한 상태였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해 또다시 7.2의 강진이 아이티를 흔들고 말았습니다. Depuis après tremblement de terre, nous pas senti nous bien du tout parce que c'est un terrain gabion nous y en pile monde nous loger là et caille nous craser terre fond l'eau pété entre la caille nous. 1월 12일은 아무래도 위기와 관련된 소식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런 과거 뉴스들을 보면 이 혼란의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네요. 자, 오늘도 이렇게 과거 뉴스로 힘껏 달려봤는데요. 희노애락을 모두 담은 1월의 라떼 뉴스, 여러분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뉴스.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